안녕하십니까. 신의 한수의 신의식입니다. 이해찬이 장기 집권을 꿈꾸는데 말이죠. 또 20년 집권을 얘기했습니다. 100년 얘기하다 20년으로 줄어들어서 다행인데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뭐든지 다 잘한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정말 잘하는지는 의심스럽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전옥현 전 국정원 제1차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하여튼 지금 이해찬 발언이 계속 논란이 되고 있어요. 거의 이게 막말 아니겠습니까? 망언이고. 근데 언론들은 뭐 그러려니 하는데 참 언론이 한쪽으로 너무 기울었습니다. 일단 20년 집권 어떤 이야기입니까? 예, 지금 이제 민주당이 내년도 국회의원 선거에서 반드시 이겨야 된다. 그래서 이 문재인 정권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재집권할 수 있는 기반을 단단히 만들어야 된다. 예. 이런 이해찬 대표가 요지에 얘기를 했는데요. 어디서 했냐면 지금 현재 충남 부여에 있는 롯데 리조트에서 이 기초자치단체장 연수가 있어요. 워크숍이. 이 연수 워크숍이 있는데 이 워크숍에서 이해찬 대표가 한 얘기입니다. 그래가지고 이번에 이제 임시 국회가 끝나잖아요. 예. 이제 끝나면 바로 여러 가지 선거 대책을 잘 만들어가지고 내년 총선에서 반드시 이겨야 된다. 그래서 내년 총선에서 만약에 이기면 자유한국당의 위세는 이제 엄청 축소해야 될 거 아니냐. 예. 그렇다고 본다면 민주당이 재집권 20년으로 갈 수 있는 중요한 징검다리가 된다. 예. 이렇게 이제 강력하게 얘기를 하고 나섰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당연히 이제 당 집권 대표니까, 집권당 예. 대표니까 여러 가지 이제 미래의 정치 구상에 관해서 얘기를 하겠지만 이미 이제 이해찬 대표는 20년 집권한다. 그리고 또 100년 집권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잘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이제 많이 하고 있지만은 사실 중간중간에 많은 실언을 하고 또 이 문제가 되는 발언을 해가지고 또 빈축을 사는 경우도 여러 차례 있었어요. 그러니까요. 예. 그런데 지금은 제가 보기에 일종의 미래 비전 아니겠어요? 예. 그러면 민주당이 미래 비전을 얘기하는 거 뭐 나쁘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러나 왜 문제가 있다고 제가 지적을 하냐면 지금 20년 뭐 30년 얘기할 때냐. 지금 그러니까요. 발등에 떨어진 불이 지금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대한민국이 지금 20년 못 가요. 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경제적으로 지금 얼마나 난국입니까? 지금 경제 성장률 전망치도 세계적인 경제 기관들 또 국가 신용 평가 기관들도 본래 작년까지만 해도 2.5% 내외 하다가 요즘은 2.0% 바닥까지 내려가잖아요. 네. 그 정도까지. 그러니까 이제 경제의 하방 추세가 굉장히 강화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안보 문제에 있어서도 김정은한테 말려 들어가지고 김정은한테 올인하다 보니까 대한민국 외교가 실종됐다. 이렇게 큰 축에서 안보와 경제가 흔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다가 일본이 지금 얼마나 반도체 수출을 엄청 세게 보복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눈앞에 떨어져 있는 불덩이들이 우리가 민주당 혼자 다루기에도 벅찬 그런 과제들이 지금 눈앞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 지금 자유한국당 야당하고 협치를 해갖고 할 이런 현안을 정리하는 거가 더 급하지. 지금 너 내년 총선 이겨갖고 20년 가는 징검다리 만들자? 이건 우선순위에서 잘못됐다. 이런 거를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네요. 예. 정말 너무 뻔뻔하고 말이죠. 이거 참 상당히 분노를 느끼게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뻔뻔할 수가 있을까 생각해서 말이죠. 자, 그런데 또 문제는 지금 대한민국 경제 중에 하나가 반도체. 일본이 지금 무역전쟁을 대한민국과 벌이자 이렇게 선포하고 나왔습니다. 예. 지금 사실 이제 일본의 이 반도체 문제는 이게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 정부 내에서도 안일하게 지금 발상을 하고 있어요. 뭐냐면, 일본 반도체 규제해? 그럼 우리가 WTO 제소하지? 아니, 설령 올바른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건 WTO 규범에 어긋나는 자유무역 질서에 어긋나는 잘못된 조치라고 한다고 그래요. WTO 조치가 하룻밤새에 나옵니까? 그러니까요. 그 2년, 3년 걸려요. 예. 2년, 3년 걸려서 한국 반도체 업체들 다 죽습니다.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반도체 재고품이 길어봐야 3, 4개월밖에 못 버틴다는 얘기잖아요. 예. 지금 이렇게 안일하게 발상을 하고 있고 지금 언론에 나오는 거 보면 지금 아베 정권에서는 지금 이제 7월 20일 날 선거를 앞두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선거에 올인하고 있고 선거에 올인하려면은 우익이 집결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우익을 집결하는데 한국을 때리는 거예요. 한국을 때려갖고 우익이 집결해서 아베가 장기 집권을 지금 하고 있는데 탄탄한 기반을 만들려고 하는 게 1차적인 목표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번 반도체가 단순하게 반도체 하나만 보복하자 이런 차원이 아니고요. 지금 이번에 아베가 G20 정상회의 주최국이었지 않습니까? 본인이 이제 호스트 이제 컨트리가 돼가지고 손님을 많이 하는데 유일하게 문재인 대통령만 안 만났잖아요. 이것도 괜히 뭐 일정 바쁘다. 아니 일정 아무리 바빠도 그 20분 못 쪼갭니까? 뭐 전쟁을 앞두고 만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오는 얘기는 반도체 가지고 한국을 때려야 되는데 여기서 어설프게 문재인 대통령 만날 필요가 없다. 일종의 작전 차원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안 만났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일본에서는 아주 주도 면밀하게
한국을 쪼기 위해서, 압박하기 위해서 지금 다양한 그런 반도체 규제 대책을 내놓고 있고, 제2단계로 비자 강화, 비자 절차를 굉장히 까다롭게 해가지고 함부로 우리 한국 사람들이 들어가지도 못하고, 거기에 주재하고 있는 상사원들이 또 활동하는데 어려움을 겪게끔 해가지고 일본이 끌고 가고 싶은 대로 한국을 끌고 가고 싶은 여러 가지 압박 조치를 지금 강구하고 있는데, 이렇게 우리 한국이 지나치게 안일하게 대응하고 있고, 또 오늘 보니까 정부 여당에서 1조 원을 투자한다는 거예요, 반도체. 그럼 뭐 나쁜 건 아니죠. 네. 자, 그러면은 아까도 이거 똑같은 거예요. 20년 집권하는 거 똑같아요. 발등에 불을 꺼야 된다 했잖아요. 그렇죠. 지금 당장 일본이 제재를 가하잖아요. 그럼 제재 효과가 언제 나타나요? 압박 그러면? 지금 바로 압박을 우리가 느끼잖아요. 그러니까요. 왜 재고가 4개월밖에 없으니까. 근데 1조 투자하면 1조 투자하면 지금 바로 투자할 겁니까? 이게 반도체 아니잖아요. 문제가 심각하네요. 예. 애플에서도 수주받은 물량이 있을 것이고 세계적인 기업들한테 수주를 받았는데 애플이 삼성한테 맡기면 앞으로 물량을 못 받으니까 다변화 정책으로 다른 데로 일본이나 중국으로 넘어갈 수도 있고 다른 어떤 나라도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삼성은 아주 곤란하게 돼버렸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별 기업들도 그렇게 어렵고, 정부가 예를 들어서 하나는 WPO를 제로하면 된다. 하나는 돈 풀어갖고 1조 투자하면 된다. 예. 1조 투자해갖고 이게 반도체 수입 대체 효과가 되든 아니면 이제 부품 소재 첨단 대체 기술을 개발하든 시간이 걸릴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몇 년이 걸릴지 모르는데 그 1조 투자 효과가 나타나려면, 그죠? 그러니까요. 이 압박의 효과를 상쇄시킬 수 있는 그런 투자 효과가 나타나려면 몇 년이 걸릴지 모르잖아요. 네. 그 사이에 한국 반도체 기업 다 죽죠. 아, 이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당에서 내놓는 이런 안들, 생각들, 이게 너무나 이게 어린 아이가 생각하는 수준 같아요. 그러니까요. 문제는 굉장히 심각해갖고 대학원 다니는 박사과정 학생도 풀기 어려운데 국민학교 1학년 학생 수준의 이 발상으로 이 어려운 문제 현안들을 다루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걱정돼요. 국민학교 1학년들도 친구 소중한 건 다 알아요. 친구 없으면 외롭다. 그래서 열심히 친구도 사귀고 친하게 지내려고 또 잘 보이기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초등학생보다 못하는 거예요. 적하고 친하게 지내려고 그러고 정작 미국하고 또 군사적인 동맹인 일본하고 멀리 하려고 하다 보니까 피해란 피해는 다 받고 있네요. 그런데 문제는 말이죠. 이자들은 한반도 평화정착이니 뭐니 해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이 만난 걸 가지고 뭐 종전선언 왔다 이런 식으로 떠벌리고 있는데 이것도 완전 착각 아니겠습니까? 이게 종전선언이요. 종전선언은 거기 선언자가 들어가 있잖아요. 예. 선언했습니까, 이번에? 안 했죠. 그런데 그래서 수준이라고 그러잖아요. 종전선언 수준. 욕 나와요. 이것들 말 만드는 거 보면 뭐 애들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예, 대통령이 가가지고 악수하고 비핵화, 그것도 다음 뭐 3차 미북 정상회담 날짜를 잡은 것도 아니고 실무 접촉 빨리 갖자 2, 3주 안에 요거 하나 딱 한마디 했어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두 정상이 갔다고 그래가지고 종전선언이라고 했다고 보느냐. 그리고 종전선언을 하려면요, 가장 중요한 당사자가 누굽니까? 한국이에요. 그렇죠. 6.25 때 휴전협정 맺은 것은 그 당시 특수한 환경이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미국이 서명한 것을 하고 중국하고 북한하고 서명한 걸로 끝냈지만은 지금 현재는 분명히 종전선언의 한 주체는 누구냐? 한국이에요. 예. 근데 미국하고 북한하고 둘이서 협의했다고 거기 DMZ 건너서 왔다 갔다 했다고 그래갖고 종전선언했다. 이것도요, 안 해야 할 소리를 한 겁니다. 종전선언했다는 그 뒤에는 무슨 생각이냐? 내가 빨리 비핵화 진전되고 안 되고는 나중 문제고 빨리 평화협정 체결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평화협정 체결하면 누가 제일 좋아해요? 김정은이가 제일 김정은이 좋아하잖아요. 제일 좋아하죠. 김정은이가 빨리 종전선언을 했다고 듣고 싶은 사람은 이 세상에 김정은이 하나밖에 없어요. 예. 김정은이가 종전선언 했다고 하면 김정은이가 공격할 게 얼마나 많아요? 야, 전쟁 없어졌는데 너희들 왜 주한미군 데리고 있어? 주한미군 나가!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종전선언 됐는데 왜 유엔군 정전위원회 이런 거 있어? 다 없애!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고 있는데 핵 문제는 지금 한 치 앞도 진도가 못 나갔잖아요. 작년 1년에 협상했는데 나간 거 있어요? 하나도 없죠. 진도 못 나갔죠. 몰래 김정은이는 핵무기 다 만들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둘이서 DMZ에서 만났으니까 종전선언 한 걸로 간주하자. 이거는요, 이거 정말 큰일 날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20년, 30년, 100년 집권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다시 한번 장부 드리겠는데, 지금 활활 타오르는 이 불꽃 같은 국내 여론의 비판, 이것을 겸손하게 받아들여가지고 능력을 개발해가지고, 능력이 없으면 차라리 외국의 싱크탱크한테 연구 과제라도 주는 게 좋겠어요. 그래서 제대로 된 대안을 만들어가지고 국민이 잘 사는 나라,
국민이 편안하게 안전한 나라를 만드는데 좀 역량을 집중해달라 이런 당부를 좀 드리고 싶네요. 예, 오늘 뭐 이해찬 발언 때문에 난리가 났는데 말이죠. 뭐 한두 개가 아니에요. 또 정개특위 문제 말이죠. 당연히 자유한국당이 정개특위 위원장이 돼야 되겠죠. 아니 어떻게 뭐 존재감도 없는 국회의원도 죄다 전국구원에 뭐 정의당에 목매는 민주당 이 사람들 진짜 너무너무합니다. 너무너무해. 예, 그래서 이번에 이제 패스트 트랙 이제 태운 법안들을 네. 잘 이제 꾸며 나가겠다는 그런 계산하에 정개특위 위원장을 민주당이 맡느냐 아니면 사개특위 위원장을 맡느냐 설왕설래를 했는데 현재로서는 정개특위 위원장을 맡아야 되겠다. 왜냐하면 정개특위를 맡아가지고 정개특위 핵심이 뭡니까? 국회 다수당을 누가 할 거냐? 연동형 비례. 예, 연동형 비례대표잖아요. 요걸 살려가지고 가야만이 정의당을 집권, 자기 편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만들어가지고 예. 어쨌든 간에 자기네가 주도하는 국정 운영의 주도권을 다룰 수 있는 다수당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완전히 올인하는 것 같아요. 거기 올인해가지고 정개특위 위원장을 딱 맡아갖고 선거법 이 개혁을 갖다가 강하게 밀어붙이려고 하는데 지금 대단히 유감스럽게도 정의당, 평화당, 바른미래당이 속았다. 이거 속았다. 민주당 믿을 수가 없다. 공조할 수가 없다. 이렇게 불만을 터뜨리고 있고 이것이 금방 내 안 없어져요. 왜냐하면 이렇게까지 지금 불만했잖아요. 이대로 공조할 수 없다. 민주당한테 당했다. 이런데 다시 또 슬그머니 민주당한테 뭐 저 좋은 선물 하나 받았고 또 들어가면 내년에 선거에서 이 여당 2중대, 3중대, 4중대 설당 더 없어져요. 그러니까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패스트 트랙에 태워진 법안은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어렵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오늘도 좋은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20년 집권을 한다고 하는데 20년 안 되죠. 예. 지금 하루가 급합니다, 우리는. 예. 이게 나라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20년 동안 막혔다? 안 되죠. 예. 한 1년만 지나도 적화될지 모르겠어요. 정말 위험한 시기에 살고 있습니다.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될 것 같습니다. 한미일 관계가 완전히 박살나서 말이죠. 일본은 대한민국을 적으로 생각하고 이제는 말이죠. 무역 압박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뭐 일본 우리 싫죠. 예, 역사적으로. 그러나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일본과의 얽혀있는 이 경제동맹 문제는 이게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정말 감정적으로 풀어나간다면 쉽겠지만 그럴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 그런데 이 초등학생보다 못한 정권이 망쳐놓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신의 한 수 구독 부탁드리겠고요. 추천 버튼, 댓글로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